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드디어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렸듯이 제가 수요일 밤에 올려드린 승무패 초안 영상부터 조회수가 만 회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번에는 좀 FM이라는 현실적인 선수들의 스탯이 반영된 시뮬레이션 게임의 결과도 이변 경기를 잡기 위해서 좀 반영을 해봤고 최종 픽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기별로 6회씩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승 몇 번, 무 몇 번, 패 몇 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데이터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된 데이터는 내일 멤버십 전용으로 내일 오전까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승무패가 없는 2주 동안 밴드 토론방에서 저배당 투폴로 프로토 3번 공유를 드렸고 3번 연속으로 적중을 하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구매 금액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평소보다 좀 더 큰 금액으로 구매를 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는 하시되 구매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적중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은 본인의 판단에 맡기길 바라겠고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승무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진행되는 동안 3번 연속으로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제가 구매해서 공유를 드린 최종 픽이 적중 특례 경기를 제외하고 3번 모두 9경기만 적중을 했었기 때문에 구매 금액이 크다고 많이 맞는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현재 관심이 많은 회차인 만큼 지금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살짝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절대 14경기에 대한 정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 어떤 전문가, 뭐 점쟁이, 꿈에 나온 조상님한테 물어봐도 글쎄다라고 하실 정도로 절대 누구도 정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나 정답을 기대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뭐 몇 개 틀리면 쌍욕 받고 나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가입 부탁드리고 꾸준히 도전을 하시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재밌게 승무패 즐기시고 또 제가 재밌게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꾸준히 도전하시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30억 판 이상이 될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바로 멤버십 전용으로 추가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엘체 대 알라베스. 자, 엘체는 우선 수비수 엔조 로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공격수인 테테 모렌테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공격에 루카스 보예와 페레밀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슈팅을 하기보다는 적은 유효 슈팅 숫자만으로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이 적다는 점도 엘체의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알라베스의 경우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아지고 최근 경기에서 보다시피 최전방 공격수인 호셀루 선수가 막히게 되면 골도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3경기째 무득점을 기록 중인 알라베스입니다. 또한 주전 미드필더 마마두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경기력적으로 엘체의 승무 투픽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골대법 데이터 또한 승무 투픽으로 가리키고 있고 배당적으로도 판단해 볼 때 엘체의 승무 사이드다라는 판단이 들고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6회 결과 역시 엘체의 승 4번과 엘체의 무승부 2번이
나오면서 엘체의 패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 볼 때 엘체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체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는 좀 버리고 엘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1번 경기부터 틀려버리면 주말 시작부터 개빡치기 때문에 무승부 버리지 못했고 이 경기에서 엘체의 패배가 나온다면 그냥 30억은 나에게 올 운명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음 회차 준비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엘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2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이프랑크. 자, 슈투트가르트의 경우는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골 결정력이 개쓰레기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리그 5경기째 1득점도 못하고 비용신 짓을 하다가 바로 전 로스토프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 2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누가 골을 넣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했었는데 구독자분께서 친절하게도 TBD 선수와 필립 포스터 선수가 골을 넣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필립 포스터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한 거고 TBD 선수도 사실 공격 로테 자원이기 때문에 그 골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전 공격수인 마르무시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계속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서 득점력이 좀 나아지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집트가 네이션스컵 결승전까지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는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나 아주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나마 와만 기투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웜에 기특혀 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은 시간을 날려먹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혼자 암만 지랄해봐야 축구는 11명이 뛰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이프랑크 역시 주전 미드필더인 카마다 다이치 선수와 필리 코스티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서 주전 중원 자원들이 빠진다라는 게 조금은 크다라고 보이고 주전 수비수인 마틴 힌테르거 선수 또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 이 경기 거의 6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이프랑크의 승리를 무작정 가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슈투트가르트의 무화패 투픽이라고 생각이 들고 골대법 확률 또한 슈투트가르트의 무화패를 가리키고 있고 배당적으로도 무화패 다만 시뮬레이션 6회 결과 슈투트가르트 승 3번 무 1번 패 2번이 나왔는데 저는 슈투트 승은 솔직히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슈투트가르트의 무화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아우크스부르크는 공격수 히카르도 페피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결장이 의심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우세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는데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아우크스 홈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이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점이 조금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니온 베를린의 경우는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인 아오니 선수도 팀으로 복귀를 했고 파더보른의 공격수 스벤 미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에 더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벤 미셸 선수가 현재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득점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 베를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이 두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득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수비적으로 주전 수비수 라이어슨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주전 미드필더인 프레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조금 맞대결 전적을 같이 생각해 볼 때 무승부를 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세페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부상이라고 나오던데 이 부상인 새끼들을 도대체 왜 영입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거의 뭐 K리그에서 광주가 조나단 영입해서 리그 막판에 써먹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뭔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나 배당적으로나 골대법적으로나 무패 사이드로 나오고 있고 시뮬레이션 6회 결과 아우크스 승 2번, 무 2번, 패 2번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5번 경기 아르미니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메넨글라드바흐가 압도적으로 아르미니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미니 기준 2무 8패로 아르미니가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는데 아르미니가 최근 5경기 동안 패배를 한 적이 없고 5경기 동안 매경기 2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는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뜬금없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를 하고 다시 또 패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미니를 믿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넨글라드바흐의 경우는 아르미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플레아, 엠폴로, 띠랑 같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 뭐 파업을 했는지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미드필더 데니스 자카리아 선수도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고 주전 미드필더인 라스 슈틴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볼 때 아르미니가 이변을 한번 일으켜보기에 딱 좋은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에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요나스 호프만 선수가 복귀를 했다는 건 좋은 점이라 생각이 드는데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뭐 하나 선택하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아르민이지만 맞대결 전적이 너무 압도적으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우세하고 배당적으로는 메넨글라드바흐의 승이지만 시뮬레이션 6회 결과로는 아르민이 승 4번, 무 1번, 패 1번이었기 때문에 아르미니의 승이라는 점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개차반으로 그냥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르미니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7번 경기 마요르카 대 카디스. 자, 일단 이 경기 제가 지난 4회차 결과 복귀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반테 대 카디스 경기였을 거예요. 레반테의 승무에 84%가 몰렸었는데 결과는 레반테 패가 나왔고 복귀 영상에서 제가 굳건하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리그 하위권 5손가락 안에 드는 새끼들은 병신 대 병신 싸움이기 때문에 몰리는 걸 의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딱 4회차 때 레반테 대 카디스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투표율도 거의 뭐 그때랑 도플갱어 수준으로 마요르카 승무에 84%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초안 영상에서는 마요르카가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실점률이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 또한 맞대결 전적에서도 마요르카 홈에서는 마요르카가 카디스에 패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카디스를 상대로 5연패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양팀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을 보면 옐로카드나 퇴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런 퇴장 변수 무시 못할 것 같고 카디스의 주전 수비수 팔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 초코로자노 선수 또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최근 득점을 담당하고 있는 건 네그레도 선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카디스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주전 수비수 프랑코 루소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고 중원의 이드리시 바바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근 마요르카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마요르카의 정배당은 너무나도 낮은 정배당을 책정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6회 결과는 마요르카 무 2번, 패 4번으로 마요르카의 승은 나오지 않았었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지난 4회차 레반테 패배에 참혹했던 심정을 담아서 병신 대 병신 싸움에 정배당은 가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마요르카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7번 경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잠시 홍보 말씀드리자면 현재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베팅 챔피언스리그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스코어 888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뒤에 챔피언스리그 참가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고 참가 티켓을 구매한 참여 유저들끼리 대회 기간 동안 배당 점수를 획득을 하면서 순위를 가려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회에 참여했던 베터들의 참가비가 몰빵으로 우승 상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팅에 자신이 있다, 내가 우승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가자 접수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때 화면 상단에 써 있는 것처럼 가입 코드 GOAL 꼴이라고 써주시고 가입을 하시면 배팅 게임 즐겨보실 수 있는 300만 볼 게임 머니를 받을 수 있고 로그인 시 반드시 관리자분의 쪽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8번 경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셀타비고 대 라요. 자, 이 경기는 사실 이변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로 체력적으로도 라요가 주중에 마요르카와 컵 경기를 치르고 셀타비고 원정 경기를 오는 거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체력적으로도 우세하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라요가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라요가 홈일 때 빌바오에 패배했던 걸 적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힘이 좀 빠질 때가 됐다. 승격팀 치고 초반에 너무 많이 달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는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 경기죠. 원정 경기일 시에는 라이온은 득점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실점은 3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아스파스나 산티미나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6회 결과 역시 셀타비고 승 4회, 무 1번, 패 1번으로 셀타비고 승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9번 경기 오사수나 대 세비야. 자, 일단 오사수나가 세비야를 상대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1승 1무 8패에서 볼 수 있듯이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한 적이 2013년 5월입니다.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인데 이번에 맨유의 암적인 존재 마샬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마샬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사실 굉장히 풀리질 않았었는데 라리가에 와서 갑자기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예를 들자면 바로 세비야의 먼저 이적을 온 라멜라 선수가 있죠. 토트넘에서 한 거라고는 라보나킥으로 푸스카스상 받은 것밖에 없어서 개쌍욕을 처먹다가 라리가 오자마자 연속골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번 경기에는 수소 선수와 함께 부상으로 라밀라 선수는 출전이 불가하죠. 어쨌든 라리가에 오자마자 확실히 리그 차이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샬 선수도 최소한 몇 경기 동안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이고 오사수나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이번 시즌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없고 주전 수비수 나초 비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주전 미드필더 브라사나치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 공격의 키케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이번 경기 승리로 잡아내면서 연속 무승부 행진을 끊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뮬레이션 6회 결과 오사수나의 패만 6번이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오사수나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AT 마드리드. 자, 바르셀로나가 영입한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페란 토레스 선수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울버햄튼의 근육맨 트라우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돌파는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육 막 짱짱한 트라우레가 측면으로 AT 마드리드 수비수들 막 몸통 박치기로 날리고 "오빠 받아." 하고 올려주면 오바메양이 받아먹는 그림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오바메양 선수가 감독의 결정에 따른 결장 의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그림은 좀 확실치가 않네요.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영입 자원들로 인해 기존 경기력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홈에서만큼은 AT 마드리드에 패배하지 않았었다라는 징크스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징크스적인 측면이 라리가에서는 좀 센 것 같더라고요. 또한 AT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 중원의 콘더그비아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볼 때 AT 마드리드가 징크스를 깨가면서 승리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6회 결과는 바르셀로나의 승 3번, 패 3번으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네요.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과 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투포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그로이터. 자, 이 경기는 뭐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라고 초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득점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이런 득점력 개선을 위해서 67억을 주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막스 크루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만큼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막스 크루제 선수인데 이 선수 뭐 인성이 좀 안 좋아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 대표팀에서도 영구 퇴출이 됐었고 볼프스부르크에서도 입단 1년 만에 쫓겨났었는데 그런 볼프스부르크가 다시 막스 크루제 선수를 찾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해결하기 위해 악마의 재능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로이터가 원정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프스부르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배당적으로도 볼프스부르크 승이라고 나오고 있고 시뮬레이션 6회 결과도 볼프스부르크의 승 6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5회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서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5경기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영상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